어머님, 부르셨어요. 앉아라.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마주 앉아 수진이를 똑바로 봤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무슨, 입 다물어! 아들이 놀란 듯 나를 봤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호야, 너도 들어라. 내가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하고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니까. 보험증권을 탁자에 내려놨다.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니, 그거 보험증권 아니에요? 맞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속여서 가입시킨 생명보험 증권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아직 말 안 끝났어. 소리를 질렀다. 목청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연금보험이라고 거짓말하고 날 속였지? 내가 매달 돈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수익자를 얘 이름으로 해놨더라. 아들이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너희들이 날 바보로 봤구나. 무식하다고 우습게 봤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더구나 자식한테 내가 사람 새끼야? 너 나한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 조심하라고 했지? 그런데 정작 내가 사기꾼이었어. 어머님. 수진이가 울먹였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제 모든 걸 퍼부을 때였다. 내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했어? 응? 내 부모님도 이렇게 속였어?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내가 죽기만 기다렸지. 3억 원 받으려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생명보험 들어놓고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했어.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왜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아들이 수진이에게 소리쳤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여보. 대답해. 정말 어머니를 속인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내가 일어서서 소리쳤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이렇게 들어놓고 나를 죽일 계획이었어? 어머님. 저는 정말, 정말 뭐가? 나 죽으면 3억 원 받아서 그 돈 혼자서 몰래 쓰려고 했잖아. 아침 5시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들이 회색 하늘에 우뚝 서 있다. 나는 그 아파트 숲 사이 창가에 앉아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저 많은 아파트들에는 공부 잘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대학 나온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들. 나는 국민학교 졸업장이 전부다. 78년을 살았는데 그게 전부다. 내게 남은 건 까마득히 오래된 졸업장이다. 중학교 보내주세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 너도 이제 일해야지. 14살. 중학교 대신 공장으로 갔다. 그때만 해도 생각했다. 나중에 배우지 뭐. 야간 중학교도 있다고 했다. 돈 벌어서 나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실을 꿰고 단추를 달았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날 때도 많았다. 저녁이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 밥만 먹고 쓰러져 잤다.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24살에 결혼했다. 시집 가면 공부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5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새우기 일쑤였다. 엄마, 이거 뭐라고 읽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책을 들고 와서 물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읽어줬다.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질문을 해오면 답할 수 없었다. 40대에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거지, 청소,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50대 후반에야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려고 했다. 한국사, 한문, 영어.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집에서 모시는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렸다. 매일 밤 보따리를 싸서 들고 배회하셔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60대가 됐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시켜서 각자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반신불수가 됐다. 또다시 간병이 시작됐다. 휠체어에 태우고 재활치료 데리고 다니고 병수 밟은 게 6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제야 정말 자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을. 그리고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하고 기억력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스마트폰도 배우고 싶었다. 아이들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데 나는 겨우 열어서 보는 것만 했다. 사진도 보내고 싶고 영상통화도 하고 싶었다. 핸드폰 가게에 가서 물어봤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자제분들한테 배우세요. 또 나이 핑계였다. 그럼 언제까지 못 배우고 살아야 하나. 컴퓨터도 궁금하다.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 검색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다. 하지만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다. 그래도 몇 년 전 사느라고 바쁜 딸이 설에 와서 가르쳐 주고 갔는데 자주 안 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서 또 누구한테 물어보나 딸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딸이 또 와서는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것 어디서 뭘 누르는지 순서대로 적어주고 갔다. 그래서 이제는 느리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다. 창밖의 아파트들을 다시 본다. 이런 게 일상이다. 78년을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항상 뭔가에 치여서 미뤘다.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아이들이 급했고, 남편이 급했고, 시어머니가 급했다. 나는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다. 나의 배움은, 나의 꿈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후회된다. 만약 중학교를 갔다면, 만약 고등학교를 갔다면, 만약 대학을 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벽 공기가 차갑다. 아파트 숲 사이로 바람이 분다. 은행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예금, 서류, 대출 안내문, 보험 가입 등 글씨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게 뭔 뜻이에요? 창구 직원에게 물어본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쉰다. 귀찮아하는 표정이다. 그냥 표준 약관이에요. 다들 그냥 서명하세요. 그냥 서명하라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안 돼요. 저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몇 시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짜증난 표정으로 나를 본다. 그런 시선들이 느껴진다. 할머니 이해 못하시면 가족분이랑 같이 오세요. 가족이라니. 아이들은 다들 바쁘다. 이런 일로 귀찮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서명할게요. 결국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름을 쓴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찜찜하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 구청이나 관공서에 갈 때마다 어려운 서류들이 산더미다. 이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보라고 하지만 못 보겠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하다. 잘 모르겠는데.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 받으세요.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돌고 돌다가 지친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다. 뭐든지 자세히 묻는 습관. 이거 확실한 거죠? 정말 괜찮은 거죠? 나중에 문제 없죠?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들은 쉽게 이해하는 걸 나만 모르겠다.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을 때도 그랬다. 어르신, 이 보험 정말 좋아요. 월 10만 원만 내시면. 두꺼운 약관을 펼쳐 보인다. 작은 글씨가 빽빽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고. 암 진단비요? 정말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써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읽어봐도 확실하지 않다. 어려운 조건들이 잔뜩 적혀 있다. 나중에 정말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보장해 드려요. 그래서 가입했다.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 몇 년 후 정말 위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3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이 조항을 보시면 또 어려운 조항들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다. 설계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설계사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약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약관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당했다. 읽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복잡한 계약서를 앞에 두고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다. 이건 표준 계약서예요. 다들 이렇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래도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설명해주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람을. 그래서 난 사람을 믿었다. 서류 대신 사람을 믿었다. 글자 대신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게 내 실수였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못 배운 사람, 복잡한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 전화로 걸려오는 사기꾼들도 마찬가지다. 할머니,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말해줘도 잘 모르겠다. 뭐가 사기고 뭐가 진짜인지. 카드 번호 알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친절하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의심하기보다 고마워진다. 도와준다는 사람이 고마우니까. 못 배운 서름이 이런 거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당하게 되는 것. 은행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병원에서도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보 같다는 시선을 받는다. 요즘 할머니들도 다 하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그런 말들이 가슴에 박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정말 모르니까. 남을 믿고 또 당하고 또 믿고 또 당하고.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3년 전 추석을 지낸 지 몇 주가 지나갔다.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겠다는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오더니 차를 끓여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나이도 있는데 요즘은 노후 준비가 필수예요. 친절한 말투였다.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노후 준비. 이 나이에 네, 어머님 연세가 이제 75이시잖아요.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무슨 준비 말이냐?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나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제 더 오래오래 살고 병으로 고생하는 시간도 훨씬 길어질 거라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연금보험 이런 거 하나는 꼭 들어놓으셔야 해요, 어머니. 이번에 연금보험이요.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대요.
연금보험. 어려운 말이었다. 그게 뭔데? 어머님, 지금 모아둔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 연금보험에 매달 자동이체 시켜놓으시면 나중에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모아둔 돈. 평생 조금씩 모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남편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 병원비 아껴가며 모은 돈. 용돈 받은 것도 모으고 기초연금도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을 왜? 어머님, 은행에 그냥 넣어두시면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연금보험에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넣으신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장도 아주 좋아서 어머님 더 나이 들고 혹여나 아프더라도 이걸로 다 내고도 남을 거예요. 정말? 네,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넣으시면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대요. 매달 100만 원? 기초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정말? 매달 100만 원? 네, 연금보험 들어두면 나중에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편안하게. 좋은 말이었다. 그동안 돈 때문에 편안한 적이 없었다. 평생을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매달 100만 원이면 정말 편안할 것 같았다. 그런데 복잡하지 않을까? 어머님,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서류 하나만 쓰시면 돼요. 서류? 네, 간단한 가입 서류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욱 다정해졌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네, 어머님은 사인하시고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간단해 보였다. 그런데 이런 걸 내가 왜?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는데 돈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은행에 갈 때마다 어려웠다.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리는데 거의 다 무방비로 당한대요. 사기꾼. 무서운 말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본 적이 있었다. 제가 미리 관리해드리면 그런 걱정도 없으시고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 가족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머님, 정말 간단해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일은 없겠지? 어머님, 무슨 문제요? 제가 다 확인하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어머님,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동안 혼자 해야 했던 복잡한 일들을 누군가 대신 해준다니. 며느리지만 친딸 같았다. 수진아, 고맙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마음이 편안했다.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진이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그때는 정말 몰랐다. 수진이의 친절한 말투 뒤에 숨은 의도를. 반짝이던 그 눈빛의 진짜 이유를.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라는 말의 진짜 뜻을. 나는 그저 믿었을 뿐이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설마 나를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수진이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왔다. 어머님, 서류 가져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들이 가득했다. 한 뭉치가 넘어 보였다. 이게 다 뭐야? 보험, 가입 서류들이요? 좀 많아 보이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종이를 하나씩 펼쳐봤다. 연금보험 가입 신청서, 생명보험 특약 동의서, 건강상태 고지서, 자동이체 신청서, 수익자 지정서. 글씨는 작았다. 정말 작았다. 돋보기를 써도 흐릿했다. 수진아, 이게 연금보험이야? 생명보험이야? 어머님, 둘 다예요. 연금보험에 생명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네, 어머님 나이에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연금도 받고 생명보험도 되고 각종 질병 진단 특약 같은 게 다 들어있어서요. 뭔가 복잡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보험금이 나와요. 첫 번째 종이를 가리켰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가입 금액이요.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건 월 납입 보험료요. 아, 이건 매달 내셔야 하는 돈이요. 매달 내는 돈. 매달 얼마를 내는 거야? 여기 보세요. 25만 원이요. 25만 원? 기초연금보다 많은 돈이었다. 그럼 내가 매달 25만 원을 내고 받는 건 100만 원이야? 어머님, 이건 나중에 받는 거예요. 지금은 넣는 기간이고요. 언제까지 넣어야 해? 수진이가 다른 종이를 넘겼다. 여기 보시면 10년이요. 10년. 매달 25만 원씩 10년. 계산해보니 3천만 원이었다. 그럼 내 돈 3천만 원을 10년에 걸쳐서 나눠내는 거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정확하지 않은 대답이었다. 수진아, 정확히 설명해 줘. 어머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돈인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관리하기 편하다고. 그래, 좋은 거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며느리 말대로. 며느리가 오죽 잘 알아서 했겠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일에 경험도 많을 것이다. 요즘 잘못하면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떡해. 텔레비전에서 봤다.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이 힘들어한다고.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해. 그것도 무서웠다. 시어머니 치매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치매 걸리면 자식들만 고생이다. 미리 준비해두면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미 적은 나이도 아닌데. 75.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다. 준비해두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오죽 잘 알아서 했겠어?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믿고 맡기는 게 낫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가 잘 알아서 한 거니까.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돼요. 이름 쓰고 도장 찍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10군데도 넘어 보였다. 그래도 찍었다. 하나하나 다 찍었다. 믿고 찍은 도장이었다. 며느리를 믿고, 가족을 믿고, 좋은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도장들을 찍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도장들이 내 삶을 망가뜨릴 거라는 걸.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통장에서 돈은 꼬박꼬박 제 날짜에 빠져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두꺼운 봉투가 우편물로 도착해서 장롱에 넣어놓고 나갔던 기억이 났다. 정말 깜빡 잊고 있었다. 그제서야 찾아보니 그 우편물은 그대로 있었다. 정식 보험증권이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다. 생명보험 보험증권. 제일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생명보험이라고 되어 있었다. 연금보험이 아니라. 이상하네. 수진이는 분명 연금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내용을 봤다. 피보험자 영순, 보험가입 금액 3억 원, 월 납입보험료 25만 원. 3억 원? 내가 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상했다. 분명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래쪽을 더 봤다.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종신, 수익자 수진. 수익자 수진.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다시 한 번 더 봤다. 틀림없었다. 수익자가 며느리였다.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3억 원을 받는다는 뜻인가? 왜 며느리가? 보험증권을 몇 번이고 다시 봤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 수익자는 여전히 수진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영호야, 네. 어머니, 너 혹시 내 생명보험 알아? 생명보험이요. 무슨 생명보험? 아들이 전혀 모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아니, 그거. 집사람이 엄마 거 연금보험 들었다던데. 아, 연금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어머니, 노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호야, 그런데 이게 생명보험인 것 같은데 생명보험이요. 무슨 소리예요? 보험증권이 왔는데 생명보험이라고 적혀 있어. 어머니, 연금보험이랑 생명보험이 같이 들어간 상품 아니에요? 그런가? 수진이한테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다 알아서 한 거니까. 아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며느리에게만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 영호야, 그런데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어. 수익자요? 응.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어. 너는 몰라? 어머니,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집사람이 알아서 해서. 또 집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었다. 그럼 너는 수익자가 아니야? 제가 수익자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머니, 그거 맞나요? 제가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물어봐라.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다.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고, 모든 걸 며느리에게만 맡겨놓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연금보험이라고 하면서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도 아무 말 안 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보험증권을 다시 봤다. 3억 원.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3억 원을 받는다. 갑자기 무서웠다. 혹시 며느리가 내 죽음을 바라는 건 아닐까? 3억 원 때문에?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할까? 하지만 왜 속였을까? 왜 연금보험이라고 거짓말했을까? 왜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커져갔다. 믿었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다. 네, 제가 보험 증서를 몇 달 전에 받았는데 제가 든 보험이 무슨 보험인가요? 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익자가 수진으로 되어 있던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수진이 받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때 그 얼굴. 친절하고 다정했던 그 얼굴. 반짝이던 눈빛.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다 가짜였나? 그 아이가 내 돈을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는 대학도 나온 똑똑한 아이였다. 결혼할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했다. 시어머니인 나한테도 항상 친딸처럼 대해줬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생일 때마다 선물도 사줬다. 그런 아이가 나를 속였다고. 내 돈을 내 목숨을 노렸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어머님 나이도 있는데 요즘은 노후 준비가 필수예요. 그 말이 다시 들렸다. 노후 준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죽음을 준비한 거였나? 3억 원. 내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 그 돈 때문에 나를 속인 거였나? 가슴이 답답했다. 나를 위해서라던 말이 다 거짓이었나? 중얼거렸다.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 가족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때 그 말도 거짓이었나? 편안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빨리 죽으라는 뜻이었나? 눈물이 났다.
70수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그땐 적어도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 친딸같이 여겼던 며느리가 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럼 아들은?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 혹시 부부가 짜고 친 것일까? 아니다. 아들은 정말 몰랐던 것 같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진짜로 놀란 것 같았다. 그럼 며느리 혼자 꾸민 일일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하다. 아들 몰래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했다.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뭐래? 연금보험에 생명보험,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특약? 네. 그래서 생명보험이라고도 나오고, 연금보험이라고도 나오는 거래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럼 수익자는 왜 며느리야? 그것도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내가? 언제? 수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줄 거라고 하셨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전혀 없다. 수진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뜻인가? 나는 멀쩡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어머니, 영호야, 그리고 내가 어제 보험회사에 다 전화해서 확인했어. 이거 연금보험 아니고 생명보험이고 수익자는 수진이라고. 네. 정말요? 뭐야, 저 사람.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영호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네. 정말요. 수진이가 어머니 노후 준비해드린다고만 해서.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봐라. 네. 며느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해봐. 어머니,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또 모른다는 말이다. 아들도 며느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전화를 끊고 보험증권을 다시 봤다. 3억 원짜리 생명보험. 수익자 수진. 이게 현실이었다. 내가 속은 게 현실이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게 현실이었다. 그동안 수진이가 해준 친절들이 모두 가짜였나?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맛있는 음식 해준 것도, 용돈 준 것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연기였나? 나를 믿게 만들어서 도장을 받아내기 위한?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동시에 내가 한심했다. 이 나이 먹고 이런 것도 구별 못하다니.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가족마저 믿을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바보였구나. 보험증권을 테이블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날이 떠올랐다. 도장을 찍었던 그날. 수진이가 가져온 서류들. 작은 글씨들. 여기, 그리고 여기. 수진이가 가리키는 곳마다 도장을 찍었다. 그때 한 글자라도 제대로 읽었어야 했는데. 한 줄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말만 그냥 믿어버렸다.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한숨이 나왔다. 살면서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이제는 가족도 못 믿을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도장은 내 손이 찍었다. 내가 직접 내 의지로 찍은 도장이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다. 총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었다. 나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물론 속았지만 그래도 확인 안 하고 내가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는 내 책임이다.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보험회사에 가서 항의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할머니께서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뭐 있나? 수진이가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나는 그걸 믿고 도장을 찍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자 돈만 더 들 것이다. 그리고 이길 확률도 거의 없다. 법은 계약서를 지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동의해서 맺은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중얼거렸다. 끝난 일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매달 25만 원씩 10년을 내야 한다. 총 3천만 원. 내 재산이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수진이가 3억 원을 받는다.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며느리가. 나를 속인 그 며느리가. 생각할수록 억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바보였으니까. 보험증권을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꼴도 보고 싶지 않았다. 볼 때마다 내 어리석음만 생각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배신감만 커질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는 척해야 할까? 모르는 척해야 할까? 아들한테는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까?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내 무식함 때문에 아들 가정을 깰 수는 없었다. 화내봤자 나만 손해다. 원망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인생 끝자락에 이런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죽을 때까지. 수진이가 원하는 그날까지. 창밖을 봤다. 회색 하늘이 내 마음 같았다. 무겁고 어둡고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 사흘이 지났다. 아무리 삭혀보려고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거울을 보니 더 늙어 보였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해서 아무나 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나를 기망하고 속인 며느리에게 그 돈을 다 가져가게 할 수는 없다. 3천만 원이 어떤 돈인가? 라면 하나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다. 전기료 아껴가며 모은 돈이다. 그 돈을 며느리가 그냥 가져간다고.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엇이라도 해봐야 한다. 그 다음 날 보험회사를 찾아갔다. 큰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니 어지러웠다. 어떻게 오셨나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다. 보험 문의하려고요. 몇 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실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다. 제가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과 보험증권을 꺼내 보여줬다. 아, 생명보험이시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보험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신다고요? 네. 직원이 보험증권을 자세히 봤다. 이 보험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직 6개월밖에. 네. 그래서요. 바꾸려면 해지해야 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넣으신 돈의 반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반도 못 받는다고. 그래도 상관없다. 수진이한테 다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 설명 좀 들어볼게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까지 150만 원 내셨는데 해지하시면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세요. 80만 원이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럼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다른 보험요?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타먹고 쓸 수 있는 그런 보험요.
아, 연금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금보험은 일정 나이부터 매달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였다. 내가 원했던 게 그거였다. 그럼 이 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하지만 뭐요? 고객님 나이에는 연금보험이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늦게 가입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적게라도 내가 직접 받는 게 낫다. 며느리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고객님, 네. 혹시 이 보험 가입할 때 누가 도와주셨나요? 며느리가요. 며느리분이요? 수익자도 며느리분이고 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게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속였다고요? 연금보험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보험이더라고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고객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다. 수진이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연금보험이라고 거짓말한 것. 복잡한 서류를 읽지 못해서 그냥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 아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 모든 걸 털어놨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요? 네, 상품을 잘못 설명한 것도 문제고 수익자를 임의로 정한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 보험을 해지하시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연금보험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피해 신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피해 신고? 어디에요? 금융감독원이요. 이런 경우 신고하실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어려운 이름이지만 들어는 봤다. 그럼 제가 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력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해봐야겠다. 그럼 지금 당장 해지하고 연금보험으로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서류들이 나왔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다. 모르는 건 물어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뭔가요? 수익자는 누구로 하면 되나요? 본인으로 하세요. 고객님 성함으로. 연금보험은 본인이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는 속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확인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수진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더 이상 누구한테도 속지 않겠다. 집에 온 지 1시간 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영호야, 네,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수진이랑 같이 와라. 갑자기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일단 와.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 힘을 줬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네, 알았어요. 저녁 7시 반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앉아라.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마주 앉아 수진이를 똑바로 봤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무슨, 입 다물어. 아들이 놀란 듯 나를 봤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호야, 너도 들어라. 내가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하고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니까. 보험증권을 탁자에 내려놨다.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니, 그거 보험증권 아니에요? 맞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속여서 가입시킨 생명보험 증권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아직 말 안 끝났어. 소리를 질렀다. 목청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연금보험이라고 거짓말하고 날 속였지? 내가 매달 돈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수익자를 얘 이름으로 해놨더라.
아들이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너희들이 날 바보로 봤구나. 무식하다고 우습게 봤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더구나 자식한테 내가 사람 새끼야? 어머님, 수진이가 울먹였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제 모든 걸 퍼부을 때였다. 내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했어? 응? 내 부모님도 이렇게 속였어?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내가 죽기만 기다렸지. 3억 원 받으려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생명보험 들어놓고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했어. 왜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아들이 수진이에게 소리쳤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여보, 대답해. 정말 어머니를 속인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내가 일어서서 소리쳤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이렇게 들어놓고 나를 죽일 계획이었어? 어머님, 저는 정말 정말 뭐가? 나 죽으면 3억 원 받아서 호강하려고 했잖아.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 같았다. 우는 것도 연기지? 그동안 친절한 것도 다 연기였지?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눈이 먼 년. 어머니, 아들이 나를 말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마누라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내 자식들이 너한테 이렇게 하면 괜찮아? 허락해 줄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더 한심하지. 자기 어머니가 무슨 보험에 드는지도 모르고.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무릎 꿇는 게 뭔 소용이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비웃었다. 용서는 개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어머님, 말 못 들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수진이가 더 세게 울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호야, 네, 이런 마누라하고 사는 내가 더 한심해 어머니가 당하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어.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둘 다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아들이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가자.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홀가분했다. 속에 있던 말을 다 뱉어낸 기분이었다. 같이 늙어가는 자식들한테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낸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는 순간이었다.